이 영상에서는 항소심 재판부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김호중 걸음걸이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못 끊는 거죠. 걷지도 못할 만큼 그 정도입니까? 발목인대 불안정성이 있으면서 관절염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제일 안 좋은 군에 속해요. 아이고. 30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발목이 아니에요. 32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발목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네요. 김호중은 발목인대 불안정증에 더해 관절염까지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발목인대 불안전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길을 걸을 때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발목이 꺾이듯 접질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약해진 인대 때문에 평범하게 길을 걷다가도 자주 발목을 삐끗하거나 혹은 포장이 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는 불안한 걸음걸이를 보이며 때론 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발목 관절의 만성 불편감, 통증 및 부종 역시 일상적으로 나타나며 하루 내 활동하는 시간이 길거나 오래 서 있으면 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으며 발목이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활동 중에 발목이 지속적으로 떨리거나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진행되어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의사가 말한 소견은 이미 관절염으로 진행이 된 상태에 수술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 했습니다. 발목 변형까지 일어난 상태입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만 있어도 발목이 지속적으로 떨리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고 했는데 관절염까지 있으니 그의 걸음걸이가 정상일 리 없음을 알 것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보며 그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김호중은 2020년 7월 21일 신체검사 결과 불안정성 대관절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대체 복무를 명령받게 됩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발목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 화면이나 그의 공연을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을 만큼 에너지 넘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 무대 뒤나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감입니다. 진짜 긴장 많이 하셨네. 네. 저런 표정도 처음. 에서 나왔던 그 KBS 교향악단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너무 많이 떨려요. 기운 빠지나 봐. 친구네 딱 놀러 가서 촬영이 끝나면 모든 긴장이 쫙 풀리더라고요. 근데 운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콘서트 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겁이 막 나는 거예요. 내 손이 이렇게도 차가워질 수 있구나. 긴장한 게 너무 보이고 막 얼굴도 막 발발발발 떨리고 손도 막 발발발 떨리고. 둘째, 김호중은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에서 압박붕대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압박붕대는 발목을 움직이지 않게 지지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고통을 참기 위해 마약류의 진통제를 먹으면서 고통을 참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촬영이 끝나면 그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너덜너덜하다 해야 되나? 그냥 너덜너덜하고 무대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운동화를 신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제 정장 입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고 한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 무조건 그냥 얼음을 갖다 대도 감각이 안 될 만큼 무기가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다리를 결고. 이 영상은 2023년 1월 예능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자기 역할이 주어지면 아픔도 있고 촬영을 하고 있지만 자기 역할이 끝나니 다리를 절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호중이 촬영을 하면 긴장을 하니 그의 평소 걸음걸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편한 상황 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2023년 10월 영화 시사회의 장면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뒤틀리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2024년 4월 12일
트로서워즈 참석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리가 뒤틀리며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영상은 2022년 10월 태국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슬리퍼를 신고 걷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촬영을 함에도 압박 붕대를 안 해서 그런지 발목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왼쪽 어깨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오른쪽 다리가 뒤틀렸는데 이제는 왼쪽 다리가 뒤틀립니다. 어떤 경우는 왼쪽, 어떤 경우는 오른쪽, 다리와 어깨 모두 비정상적으로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이 꺾이고 오른쪽 다리는 안쪽으로 말립니다. 이제는 오른쪽 다리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듯 걷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번에는 왼쪽 발과 다리가 심하게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왼쪽 팔을 많이 안쪽으로 내디디면서 왼쪽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허경환과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보입니다. 앞에 태국에서의 영상은 2022년 영상으로 거의 2년이 지난 것이었고 사고 당시는 쉬엄없는 바쁜 스케줄로 인해 발목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고 당시로 돌아가 앞에서 언급한 만성 발목 불안정증 증상 중 김호중의 발목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나기 19일 전부터 전국 콘서트를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까지 6차례의 공연을 마쳤으며 사고 이틀 뒤 공연 준비로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고 이전부터 이미 공연을 하면서 서 있는 시간이 많았고 활동 시간이 많은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앞의 의학적 자료에 의하면 발목 악화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김호중이 사고 난 시간은 밤 11시 44분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직전이니 11시 30분 가량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상태입니다. 다시 앞의 의학적 자료로 보면 활동 시간이 길었으므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에 해당됩니다. 지금 피곤한 상황인데다 김호중의 체격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경우보다 외관상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는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 발목이 지속적으로 떨리거나 균형을 잃게 됨을 앞의 의학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국과수의 분석 의뢰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속 김호중이 서 있는 장소를 확인하겠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 환자가 어떤 증상을 겪을까요?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니 걸을 때 불안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턱을 밟았습니다. 더 심하게 발목이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훨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상체에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다리가 많이 뒤틀림에도 핸드폰을 하며 뒷걸음질 치고 자연스럽게 회전을 합니다. 이게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술 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소심에 만취 운전이라 했을까요? 국과수는 김호중 소속사가 평소 걸음걸이라고 제공한 영상과 앞의 영상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소속사는 어떤 영상을 제출했을까요?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최근 공연 영상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원래 걸음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김호중이 촬영 중에는 어떻게 걷는다는 것을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연 영상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라고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속사가 다른 어떤 영상을 제출했어도 사고 당시 영상과 비교한다면 같은 걸음걸이라고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그런 걸음을 누가 촬영을 할까요?
같은 조건의 영상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는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악화되는 모든 조건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김호중은 오래전부터 관절염까지 동반된 상태라 조금만 무리하면 발목의 통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어 그의 걸음걸이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국 장면에서 보듯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다리가 뒤틀리며 걸음걸이가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 지금의 걸음걸이는 더욱 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걸음걸이를 비교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셨을 것입니다. 비교 분석은 모든 조건이 같을 때만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호중이 상고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 분석 결과에 의해 만취로 결론 내린 항소심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